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아래 공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2019년 8월 15일 날 보도된 기사인데요. 제목을 간단하게 보면 미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그랬더니 아래 공포에 휩싸여서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이라는 거는 리세션,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불황이라는 뜻이고요. 이 기사의 타이틀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더니 불황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 불황의 공포에 휩싸이니까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뭐길래, 왜 불황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오늘 제 영상의 목표고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불황의 징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 하나를 설명해 드리는 게 오늘 제 영상의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장기 금리가 왜 단기 금리보다 높은가, 이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께 100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서 내일 주겠다 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1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 뒤에 월급이 들어오면 준다, 이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1년 뒤에 적금을 타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 100만 원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돈을 더 잘 빌려줄까요? 당연히 1번 케이스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험, 리스크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기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위험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이렇게 지나는 사이사이마다 위험이라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이 구간에서는 금리가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위험이 있는 이 구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야 우리는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내일과 한 달 뒤와 1년 뒤 100만 원을 빌려줄 가능성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일 100만 원의 돈을 갚는 현상에서는 이자가 거의 없어야 되는 거고요. 한 달 뒤에 갚을 경우에는 100만 5천 원, 이렇게 플러스 5천 원의 이자, 다른 말로 하면 금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1년 뒤에 돈을 주겠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자를 더 높게, 금리를 더 높게 설정을 해야만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엇비슷하게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으면 금리가 낮고요.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금리가 낮고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행하는 이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채권은 단기채하고 장기채가 있습니다. 이 단기채라는 거는 2년이나 3개월, 만기가 짧은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장기채는 10년, 최소 10년 이상으로 만기가 긴 것을 장기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단기채, 장기채, 이 두 가지 채권이 있을 때 금리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단기채의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장기채의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기채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채를 사줄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채,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는
낮아야 되는 거고요. 장기채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채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단기채보다 높아야 이게 바로 정상적인 채권 시장의 금리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단기채의 채권이 장기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장기채의 금리가 단기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걸 뜻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흔히 알려지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18년 이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총 5번 정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78년과 80년, 88년, 98년, 2005년 뒤에는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다. 불황의 징조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역전되고요.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34개월이 걸렸는데요. 평균 21개월 뒤에는 시차를 두고 불황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오면 불황, 아래 공포가 엄습한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되겠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왜 불황이 올까? 왜 불황이 왔을까?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특성하고요.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은행의 업무를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이 있는데 예금은 1년, 길어도 2년 정도 걸리는 게 이 예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적금을 들어보시면 만기 10년짜리 적금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대부분 1년이나 2년짜리 만기를 가진 예금을 선택하시고 목돈을 모으시는데요. 은행이 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줄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심지어 30년짜리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예금은 단기고요. 대출은 장기입니다. 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돈을 많이 벌려면 대출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예금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예대 마진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 은행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거니까 요렇게 예대 마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겠죠. 우리 은행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 때 노라는 답변이 돌아오겠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요. 이런 은행 시스템, 이런 은행의 구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더라.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은행 수익이 이렇게 있을 때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은행 수익이 낮아지고 은행 수익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당연히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을 거고요. 위험이 큰 새로운 신규 대출도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은행에서 점점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중에 돌아가는 유동성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나와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이렇게 오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불황에 찾아오게 되느냐? 은행 대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은행 대출이 감소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실물 경기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황이 찾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아래 공포다 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국 채권 금리, 채권 금리가 반전이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복잡한 구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말 불황이 올지 안 올지만 궁금하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2019년 8월에 일어났으니까 평균적으로 21개월 뒤
대충 22년에서 23년 사이에 불경기가 발생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당연히 맞다, 불경기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불경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맞다라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이유가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들였는데 이 채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채가 있고요. 장기채가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데 단기채를 많이 살까? 장기채를 많이 살까?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장기채, 오랫동안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미국 정부가 장기채를 너무 많이 사서 이게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가격이 비싸졌다. 그래서 정말 일시적으로 불황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위험한 건 나도 안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은행 대출이 안 줄어든다. 너 방금 전에 말하지 않았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아래 공포가 찾아오는 것, 은행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인데 은행 대출이 안 줄어들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도 아래 공포가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이 빨간 선은 대출 증가율이고요. 이 파란 선은 미국 은행들의 대출 심사 태도입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미국 은행들의 심사 태도가 이렇게 깐깐해지면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대출 심사 태도가 깐깐해진다. 대출을 잘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출 심사 태도가 깐깐해지면 대출이 이렇게 줄면서 불황이 온다라는 논리인데 지금 봐라. 지금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면 대출 심사 조금 깐깐하게 하고 있지만 대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R의 공포가 절대 오지 않는다. 유동성이 풀리는데 왜 R이 찾아오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이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하게 되고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기 불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전통적인 관점과는 조금은 대비되는 주장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금리라는 건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 사이사이마다는 위험이라는 게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전에는 금리가 낮고 위험이 온 뒤로부터는 금리가 높아져야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바뀐 거, 장기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단기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특히 미국 채권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불황이 왔다. 요게 R의 공포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불황이 반드시 오냐? 이거는 저도 모르죠. 이건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불황이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건 은행의 대출 규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은행 대출 규모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규모를 확인해서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지 확인을 하는 게 불황이 올지 불황이 안 올지를 점검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이해하시고 R의 공포를 이겨내고 예측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